저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33년을 근속했죠. 아이들이 교실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에 귀가 멍멍해지고 시험지 더미를 붙잡고 밤늦도록 채점하던 기억. 그리고 학부모 상담에서 수십 번도 더 억울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순간들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은 학교와 함께였습니다. 정년 퇴직 날 교무실 문을 나서며 동료, 교사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이제는 인생 2막을 시작하셔야죠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제 마음은 묘했습니다. 설렘과 함께 찾아온 공허함,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켜온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강아지와 고양이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시골집에서 자라던 시절, 집을 지키던 누렁이와 함께 산과 들을 뛰놀며 성장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골목마다 돌아다니던 길고양이들에게 우유와 생선을 나눠주는 게 제 하루의 기쁨이었죠. 그때부터 동물은 제게 단순한 반려가 아니라 친구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직 시절에도 늘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쳐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강아지를 안으며 눈물이 났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시험지 채점에 지쳐도 녀석들의 따뜻한 눈빛 하나면 세상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위로 덕분에 힘든 교직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얼마나 보람될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존재와 함께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요양원, 카페,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적금이 손에 쥐어지자 제 눈앞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동물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제겐 누구보다도 확실한 방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펫 호텔 창업.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했습니다.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강아지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행복한 발자국 펫호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마치 새로 부임한 학교 첫날 아침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시설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신식 CCTV를 구비해 보호자들이 언제든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고,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위생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강아지 전용 침대에 장난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까지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지만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제 인생 2막의 시작이자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손님이 찾아왔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4살 된 몰티즈 하늘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 이 아이는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직 시절 학생들의 부모에게 들었던 무수한 부탁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맡는 일과 같구나. 내가 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구나. 마음속으로 되뇌며
저는 하늘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펫호텔을 단순한 위탁소가 아닌 아이들이 집처럼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바닥을 닦고 직접 손수 만든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건 교직의 습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몸을 안아 쓰다듬으며 괜찮아.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속삭일 때마다 저는 마치 제 품에서 학생들의 불안을 달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호텔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휴가철, 명절만 되면 맡기려는 예약이 들어왔고 저는 바쁘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은 선생님, 잘 되시겠어요라고 격려했고 저 역시 노후가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결코 제 생각처럼 아름답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곧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강아지들은 낯선 환경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지저댔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밤새 울부짖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소음은 줄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위층 아주머니는 밤마다 내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 사과했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달래야 한다는 책임감과 주변 민원에 시달려야 한다는 압박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끼리 다투는 일도 잦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강아지가 큰 아이에게 물려 다치는 일, 장난치다 발톱에 긁히는 일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두었지만 보호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학부모 상담 때 억울함을 호소하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라는 시선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SNS에도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맡겼는데 애가 불안해한다.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글들이 돌면서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책임을 강조하며 살았던 제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을 온전히 맡는 일이라는 사실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여름 휴가철 호텔이 손님들로 가득 찼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던 저는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 순간 강아지 한 마리가 문틈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름은 몽이. 평소에도 활발하던 녀석은 골목길로 순식간에 달려나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뒤쫓았지만 제 손이 닿기 전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달려오던 차에 몽이가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바닥에 쓰러진 순간 제 눈앞은 하얘졌습니다. 몽이를 품에 안고 부르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펫호텔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SNS와 맘카페에는 무책임한 펫호텔 원장, 강아지,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글이 돌았습니다. 전화벨은 불이 나듯 울렸습니다. 욕설과 원망이 쏟아졌고 저는 매일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몽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흔들던 꼬리, 작은 발자국 소리.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을까? 왜 그때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을까? 자책과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펫호텔은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인테리어와 시설비로 사라졌습니다. 보상금까지 내주니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올바름과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져라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 손으로 맡은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제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가족 맡는 일은 절대 쉽게 할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었고, 저는 그 무게를 끝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아무 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고, 제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울던 강아지들, 그리고 마지막 몽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저는 또다시 생계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네 장례식장 조문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제가 검은 제복을 입고 상주 옆에서 향을 정리하고 국화를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생명과 가족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몽이를 잃고 절망했던 그 보호자 부부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군가의 가족을 맡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돈벌이가 된다고, 트렌드라 한다고 덜컥 시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뼈아픈 교훈을 제 인생 60대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족을 맡는 사업은 결코 가볍게 시작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말로 제 인생이 준 가장 무거운 교훈입니다. 망했어도 인생이란 다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뜻대로 되지 않지만 끝까지 버티는 그 발버둥이 결국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법이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